두 번째 주제. 아 이거 방금까지 좀 웃겼는데 요거 조금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개축시 개축식 FFP. FFP 룰. 이게 약간 그 라리가의 그 비율형 셀러리 캡에서 가져온 룰이에요. 이제 원래 지금도 올해도 K리그는 이제 비율형 셀러리 캡을 이제 첫 도입을 했어요. 올해 23 시즌부터. 단 안 지켜도 불이익은 없었다. 도입을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거죠? 도입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도입은 했는데 권고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9월 22일인가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K리그도 재정의 이제 그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FFP 룰은 이제 저희가 이 KFFP 룰이라고 하던데 이거를 요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르기 편한 거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개프피 개프피 오케이 개프피 룰을 제정했는데 이거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이제 비율형 셀러리 캡인데 이제 24시즌부터는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 삭감이라던가 지출 제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 지출 제한이라는 느낌이 전년도에 수익 대비 지출에 적자가 났으면 그러니까 이게 당해 5억 적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5억 흑자를 무조건 내야 하는 거지. 내년에 이 적자를 못 점 삭감 같은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적자를 못 메꾸면은 그만큼의 그 적자 금액만큼을 못 써.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계속 빚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장부를 마이너스 5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 이 금액을 못 쓰게 하겠다. 맞지. 이거는 한번 같이 뉴스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베스트 11 기사인데요. 특히 이 제도의 특징으로는 유럽 축구 연맹을 비롯한 대다수 리그가 채택하는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통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너네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어? 너네 올해 이적 시장 금지야. 이렇게 이제 후에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작년에 적자를 냈잖아? 그러면 너네 올해 예산에서 5억 빼. 무조건 그거 빼고. 적자 메꾸고 시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너네가 돈을 못 쓰게 통제를 하겠다. 어디서 받아오든 아니면 선수를 팔든 간에 일단 5억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이득을 내라. 네.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재무제표 보는 법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K리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이런 거 회계 뭐 관심 없으시면은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회사명 치는 데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은 해야 되는데 K리그 팀들은 무려 다 법인 팀이에요. 자, 인천 유나이티드를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업 보고서 이게 공시가 된 거예요. 얘네가 우리 올해 이만큼 지금 재무가 이렇게 돼 있고 그쵸. 어떻게 썼고 수익을 냈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봐도 볼 수 있어요. 이 정확하게 재무제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요 사업 보고서 있죠. 이건 이제 뭐가 틀려가지고 기재 정정된 건데 2022년 12월이면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재무제표가 란이 뜨고요. 진짜 유익하다. 남의 팀 재무제표도 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고 요게 내려가시면은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를 한 건 인천 유나이티드 저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 재무제표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 칸이 있어요. 여기 재무에 관한 사항. 여기 재무제표를 딱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구단이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이 얼만큼을 썼고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거 뉴스에 보면은 이제 팀이 수익을 얼마 냈고 뭐 구단 운영비가 얼마고 다 요 재무제표 근거해가지고 기사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당기, 전기 요 단어가 있는데 당기가 이제 이번 연도 당해, 그 전기가 전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솔직히 유동자산 뭐 비유동자산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문가들 아니면 이거 보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 K리그 팬들이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아래 있어요. 그 매출액,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요 매출액이 뭐냐면 우리 이 인천 구단이 얼마를 이제 벌었느냐 요거를 보시는 건데 20, 100, 1000만 200억 207억을 이제 인천 구단이 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보조금 수익 있죠. 저희 120억. 이 120억이 매출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120억이 뭐냐? 시군구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편하지. 지자체 예산에 편성된 돈. 보조금. 그럼 보면 되고 상품 매출이 이제 뭐 티켓 판 거. 여기 입장권 수익은 따로 잡혀 있어. 요거는 이제 유니폼 판 거 뭐 이런 거고. 그렇죠. 판 거 중에 이제 뗄 것 아니 매출이니까 다 잡히는 거겠네. 그래서 그 광고 수입이 그거예요. 이제 광고 수익이 이제 인천의 인천 자유 경제구역이랑 이제 신한은행 뭐 이런 스폰서들이 여러 개 붙잖아. 경기장 A보드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광고판 보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입장권 수익은 알다시피 그냥 티켓. 티켓. 이정도 수입은 또 알다시피 그냥 선수 그런 게 이제 잡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거 다 잡혀 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그 매출 원가 뭐 이런 거 이제 내려가서 뭐 급여 있네 급여. 급여 있는데 넘어갔어요. 이게 급여는 이게 선수나 아마 그거 아니야? 선수 급여가 아니라 직원 급여일 직원 급여 거예요. 걸로 알고 네, 있고. 근데 사실 저거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이미 K리그는 매년 연말에 이제 또 그 선수단 급여를 이제 공개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선수단 운영 원가 여기 150억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선수단 운영하는 그 급여 그러니까 선수단 인건비랑 한 시즌을 굴리려면 우리가 150억 정도 이렇게 쓴다. 뭐 비행기 표나 제주 원정 그쵸. 갈 때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아마 기타 보조 운영비 뭐 이런 거 다 아마 들어갈 텐데. 150억으로 순수익 그건가? 그러니까 나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 왜냐면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선수단 연봉 뭐 아니면은 뭐 구단 뭐 돌리는 비용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기 아래 영업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FFP 룰을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영업이익이 지금 인천이 지금 이게 지금 1억 5천인지 15억인지 세봐야 할 것 같은데 15억의 15억. 이득을 냈다라고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 피파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피파를 안 해가지고 네, 15억. 우리 회사는 15억을 안 다룹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15억의 이익을 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이 FFP 룰에는 그러니까 개축식 FP 룰에는 보조금 수익 그러니까 지자체 그 보조금이 잡힌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와서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손익분기점 이제 지표 준수, 수익 대비 선수 비용 70% 상한선. 그러니까 요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을 얼마 받아왔든 기업 구단에서 그 모기업 지원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너네 지금 선수당 그 운영 예산 뜯어 보니까 너네 너무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면 너네 우리가 이제 K리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모기업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건데 니네 너무 윈나우 한다. 이거는 K리그의 그런 질적 발전을 위해서 좀 오래 끌고 갈 발전을 위해서 좀 저해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선수단 운영 비용에 그러니까 인건비를 70% 이상 넘기지 마라. 이렇게 잡아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이거를 왜 잡아뒀냐면 기업 구단이든 K리그 이제 1, 2부에 참여하는 모든 구단들이 평균을 냈을 때 인건비로 60% 그러니까 선수단 연봉이라고 합시다. 선수단 연봉으로 사업자니까. 네. 60에서 한 65%를 써요. 근데 강등 위기네. 추경 예산으로 막 50억, 60억 이렇게 땡겨와. 그러면은 기존 예산이 이제 선수단 연봉이 65% 나가던 팀이 갑자기 5, 60억을 땡겨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 7, 80%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막 진짜 80% 막 진짜 많았던 팀은 91% 이렇게 치솟는다고. 근데 수익 대비래매. 그러니까 음. 이게 근데 50억도 수익으로 저것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수익으로 치는 거잖아. 보조금 수입으로. 근데 이제. 이게 분모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들어왔는데 결국에 이게 다른 구단 다- 운영비로 안 들어가고 분자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 분자로 다 들어가니까. 싹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을 추가하는 거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방지하겠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K리그의 그런 좀 양적인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 했죠. 했으니까 네. 질적인 거를 채워야 되는데 너무 윈나우만 한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요거는 바람직한 흐름이 아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구단도 지금 재정적으로 안정화가 된 그 형태를 못 갖추고 있는데 그 예를 이게 들면 여러분 그 K리그가 좀 이제 지자체 지원금이 좀 많아서 그런 거지. 4대 스포츠가 다 여기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업 이제 그 수입 내는 거 있잖아요. 야구단 수입 내는 것도 약간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옮긴다고. 맞아요. 기업이 돈을 붓는 거예요. 네, 사실. 그거를 광고비 명목으로 붓는 그치.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키움 정도 말고는. 그래서 야구 팬들이 어. 거지라고 부르는 키움이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구단 수익 구조가 나는 팀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고는. 프로야구를 이제 옛날에는 패스포츠라고 불렀잖아. 부자 그 구단주님들이 이제 강아지나 패스포츠 지금도 반려견 말 두세 지금도 그런 구단은 말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냥 반려견 이제 같이 기르듯이 그렇게 하는 스포츠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완전 자본 잠식 관리 어쨌든 뭐 70% 상한선은 방금 얘기한 그거고 완전 자본 잠식 관리가 이제 뭐냐면 작년에 적자가 났어. 아까 내가 말했던 거. 그 5억 근데- 빼면 그러면은 후년에는 작년 적자를 메꿔야겠다.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 근데 이제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 또 금액을 부어서 일단 해. 메꿔야겠다. 뭐 재정 건정성 알바노 약간 이거를 막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해 적자 보면서도 그거를 타개할 의지를 안 보여주는 거. 이거를 이제 그 K리그 연맹에서 이제 막겠다. 요거를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적자를 낼 수도 있지. 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스윙 모델을 준비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껏 그래 왔고 요거를 이제 해소하겠다. 그리고 실제 올해 광주는 좋은 분위기를 가고 있으니까 요런 재무제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렸을 때 요런 거 단기 순이익 손실이 4억이네. 요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 매출 총 손실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회계로 이렇게 좀 장난을 하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걸로. 왜냐면 보통 회계에서 손실은 괄호로 치고 이제 보여주거든요. 아니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던가. 근데 여기는 아예 매출 총 이득이 아니라 매출 총 손실로 해가지고 이만큼의 지금 빼버렸네. 이만큼의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단이 이 금액을 퍼부었는데 이제 그거에 8억에 비해서 적자가. 손실이 이만큼 났다. 그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0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손실이 나도 다음해에는 이 구단은 똑같이 또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단이 이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니까 지자체 보조금이 뭐 줄어들든 어떻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기업 구단이든 시민 구단이든 시도민 간에. 구단이든 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무조건 올 수 있다. 그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가 매년 그래 선수를 팔잖아요. 음. 추경을 땡겨오고 거기 맞추다 보니까 선수도 팔아가지고 그 다음 시즌 또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모기업이 자본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당장 우리 팀이 가장 가깝죠 사실. 기업 구단은 이럴 수 있죠. 수원 약간. 삼성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랬고 포항 일기예보로 스틸러스도 넘어가면서 세게 포항 푸시했죠. 스틸러스도 그랬고 시도민 구단들은 이제 총선 이럴 때 정권 교체. 이제 뭐 지자체 이제 선거 그런 이제 지자체장 선거 이후에 항상 흔들려 왔으니까 그 이후에 돈 못 줘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은 K리그 구단들이 어떻게 재정 자립을 꾀할 것이냐. 보통 기업 구단들은 이제 주주단의 눈치를 보는데 그렇지. 그 실제로 포항 스틸러스가 그래서 돈 투자를 못해. SSG가 야구단을 인수한 순간부터 SSG 신세계 리테일의 주가는 개떡락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주주들은 스포츠 소주자 구단 운영을 운영하는 거 싫어하죠, 싫어하지. 기본적으로. 돈만 내고 벌어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구조를 좀 타개해 보자라는 거지. 왜냐면 이거를 완전 자본 잠식을 관리하겠다. 뭐 이제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해라 했을 때 사실 고정 수익에 대해서 늘리는 방안이 없잖아 구단들이. 왜냐면 그거는 기업 모기업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고 지자체 예산으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K리그 구단은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맞죠? 수익을 내야 하는. 물론 재단 법인인 팀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딥하니까 이제 뭐 좀 대전 같은 팀이 그렇긴 한데 넘어가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고정 비용을 오히려 여기가 더 좀 리스크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을 못 받는 상황에서 너네가 최소한의 수익을, 생존을 수익을 내라. 그러니까 맞아. 진호 말대로 최소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K리그 팀들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팀들이 100% 자립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최소한 갑자기 모기업이 다 사라져도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이 룰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느낌 아니야? 당장 너의 부모님이 내일 네 곁을 떠나도 너가 자취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살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네가 혼자 생활력을 키우든 뭐 돈을 벌든 알바를 그러니까. 하든 간에 물론 그 갑자기 구단주 없어지면 뭐 다 줄여야겠지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너무 큰 변수잖아.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잘해보라는 거지. 그렇지. 있을 때 잘하라는 거지. 영상도 많이 찍어놓고 좀 미리미리 좀 많이 미리 모아놓고 잘해. 저축 좀 조금 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데이원 보고 한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K리그가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았던 거는 100% 사실이고 요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기업 구단이든 시도민 구단이든 어쨌든 재정 건전성은 없었다. 최악이지. 난 당장 우리 팀 연봉 체계만 봐도 이게 팩트.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 때문에 세금 리그라고 까인다?
맞는 말이. 틀린 말 아닌데 어. 솔직히 이 리그는 이미 어. 시민 구단이든 기업 구단이든 간에 돈을 펑펑 낭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대 스포츠가 다 그래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K리그에 대해서 이게 보통 막 리그가 두 종류가 있잖아. 리딩하는 리그가 있고 셀링하는 리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을 따지면 뭐 4대 리그도 약간 4대 리그랑 약간 터키, 러시아 이쪽이 약간 좀 리딩 리그에 해당돼요. 이 리그들 같은 경우는 선수를 팔고 뭐 그러기보다는 리그? 선수를 더 영입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데 집중하는 리그들이에요. 수입을 러시아 내고 터키가 거기도 그래 러시아 터키도. 근데 셀링 리그라고 하면 이제 포르투갈이나 그런 데를 말하는 네덜란드. 거죠. 네덜란드. 사실 그 리딩 리그 제외한 모든 리그가 다 셀링 리그란 말이야. 이런데 이제 그 재무제표 맞추고 하는 것도 선수 다 팔고 그렇게 해서 맞춘단 말이야. 그지. 근데 K리그는 이게 웃긴 게 돈은 거의 셀링 리그급으로 없거든. 근데 구조는 리딩 리그야. 그치. 이게 일부 기준으로 12개 모든 팀들이 다 윈나우를 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돈 맞으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맞아. 난이 K리그 12팀 중에 진짜 전북 울산을 제외하면 다 팔아야 해. 득점 NFS라는 말은 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일정 금액을 좀 다 진짜 팔아야 해. 이태석처럼 우리 팀의 진짜 소중한 자원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장 팔려면 팔 수 있는 선수가 35명 중 3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시도민 구단 때문에 세금료 까인다? 맞는 말. 근데 결국에 요것보다 더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 K리그 자체가 재정 건정성이 없어서 돈 먹는 하마 리그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지. 정확하게는 세금 리그는 돈 먹는 하마 리그 안에 이제 그 하위 옵션으로 또 이제 까여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K리그는 결국 재정 건전성 재무제표를 어떻게 양전할 것인가. 셀링 리그 NFS는 없다. NFS 인정해야 없어. 한다. 요게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셀링 리그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팬들이 느끼기에 그냥 경기장에 올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웃긴 게 말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스타로 마케팅을 해야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지켜야 한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K리그 스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스타가 되면 여기서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셀링 리그를 인정해야 한다. 근데 제가 진짜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북, 울산, 서울, 수원이 해외 제일 잘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K리그 제일 많이 파는 팀이 전북이에요.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 선수 수급 이적료 받고 합리적 이적료로 뿌리는 구단이 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업 구단이야. 포항이랑 대구도 포함되나 저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돈 맞으면 팔아야 해. 돈 맞으면 플러스 팔아야 되고. 되는 거 이유가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수수하겠다. 거의 다 기업 구단이라고. 대부분 그렇지 어. 거의 다 기업. 왜냐면 어. 여기는 아무리 프로구단이 돈 먹는 하마라도 상부에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돈을 그 시장 논리로 굴러가는 곳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너네 300억 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가 안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홍보 명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지자체 지원금이 많은 팀의 경우에는 좀 이제 배째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 잠식 얘기가 나오는 거고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좀 최근에 보면서 좀 했던 그런 사과는 강원의 양현준 선수 사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팔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강원 FC 예를 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원도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아요. 중앙 정부에서 세금을 타와서 강원도를 굴려요. 근데 그런 이제 지자체가 강원 FC를 운영을 해요. 강원 FC 팬한테는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논제 자체가 뭐냐면 이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죠. FP 룰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예시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 FC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맞지. 근데 지금 그동안 기업 구단이든 시도민 구단이든 이렇게 운행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야. 선과 악의 잘못된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그치, 있었다. 잘못된 운영이었다. 이게 구조 애초에.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냥 가장 안 좋았던 예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지자체가 강원 FC를 운영을 해요. 자, 얼마 전 강원 FC는 양현준 사가. 어. 네. 셀틱의 양현준 선수를 파는 데 있어서 2번의 그런 입찰이 있었죠. 그런 거래가. 이적 사가에서 그러니까 팔아야 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선에서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성적을 위해서 이거는 구단마다 당연히 필요한 거였지. 어쩔 수 성적을 없어요. 위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유지를 못하니까. 금액- 프로니까 당연히 어, 어. 해야죠. 거의 NFS 선언을 했잖아. 성적을 위해서 시즌 중간에 용병 3명. 3명을 내려왔죠. 교체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비싸게 그것도 아주. 이게 뭐냐면 자본 잠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리볼빙 아닙니까 이게? 이게 리볼빙이지. 개인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돈을 안 벌어도 돈을 누가 줘?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게 양현준을 먼저 판 다음에 용병 3명이 들어왔어야 해요. 그지. 정상적인 그게 상황이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맞아 떨어져서 음. 양현준 판돈으로 외국인 교체가 되긴 했지만 그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 살짝. 그렇지.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수원 FC 경우에는 이제 수익 대비 구단 선수단 연봉이 거의 89%인가? 이게 21시즌인가? 이렇게 육박했어. 육박했던 시즌이 있었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수원 FC가 U22 선수를 어떻게 교체했는지 보면 K리그가 가야 할 방향성에 과연 맞았는가? 나는 이거를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게 관행이고 이렇게 했던 게 당연시 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어쨌든 축구를 오래만 보고 끝낼 게 아니잖아. 물론 내가 응원하는 팀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 윈나우 하는 거 보고 싶지. 나도 FC 서울이 나도 그런 글을 많이 써요. 아 GS 형 허창수 형님 허태수 형님 연간 400억씩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말 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얘기도 사실 되게 위험한 얘기죠. 왜냐면 너네 돈 없으면 강등 당하라는 건 팬들한테는 되게 가혹한 처사잖아. 그지. 그건 운영진들한테 해야 될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리그 구조 자체적으로 우리가 리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람인가 사과나무 열매를 씹는 사람인가 팬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까지 들어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강력한 FFP 룰을 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우리 구단이 만약에 정말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아. 그렇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오케이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파행 운영이었으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됐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늦게 왔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양전할 것인가 하면 이제 결국에 셀링 리그를 인정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팬이 없어서 뭐 이런 말도 뭐좀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인나오라서 어. 전력 노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선수라도 팔아야 된다. 다 팔아야 한다. 어. 그렇죠. 그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사실 포항이죠. 포항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선수단 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너네 윈나우 하지 마. 구단 운영비 중에 선수단 연봉 10% 줄여서 뉴스에 투자해. 사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니면 너네 홍보해. 그러니까 다른 더 성적이 이제 안 나와도 인프라에 더 투자하라. 맥주 100캔 팔아서 너네 경기 보러 올 사람 만들고 굿즈 어떻게든 뽑아. 이거를 말하는 거야. 결국에 이거를 이제 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K리그가 하고자 하는 개프피 룰인 거지. 이거는 찬성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우리 구단 이제 정말 그러니까 뭐 시도민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껴지자면 좀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왜냐면 아 우리 지자체는 사람도 없어서 축구 보러 갈 사람도 없다고요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어떡하겠어. 그게 현실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그게 프로리그인데 셀링 리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선수를 어떻게 뽑았냐면 사실 상식적으로 30억짜리 선수를 팔아서 이제 팀의 전력이 약해지면 이 금액을 10억짜리 선수 3명을 사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단은 맞죠.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유스를 키워서 다시 30억짜리 선수를 만드는 거죠. 선수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팬들은 결국에 이제 이 30억짜리 선수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희열을 느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 구조는 어땠냐면 30억짜리 선수를 안 팝니다. 안 팔죠.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못 팔아.
그리고 정체되고 시즌이 끝나고 이제 이 선수가 뭐 어쨌든 가. 근데 이미 적자는 났네. 메꿔야지. 그러면 어떻게? FA를 노려. 내수 시장, 이적 시장이 개박살나. 누군가는 돈을 쓰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파는 놈은 없고 사는 놈만 있는. 살 놈은 있는데 살 놈은 못 사. 매물이 없어. 아니면 매물 너무 비싸게 뺀다든가. 아니면은 이 매물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안 팔겠다는 거야. 이런 논리로 가니까 리그가 조금 고착화됐다? 이런 좀 인식이 있었지. 그러니까 발로 뛰라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재정 건전성을 이제 확보하겠다? 그럼 승부에 너무 집착하게 하는 리그 구조도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등 세 팀 있는 거 좀 바꿔야 이 한다. 1+2 구조를 1+1로 완화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 이 개축식 FFP 룰이. 그리고 플러스 로스터 제도 32인부터 시작.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2인부터 시작해서 나 25인까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25인 그치. 아니 B팀 만들든가. 이게 구단들한테 강요하는 거야. 야 너네 허리띠 졸라 매. 허리띠 졸라 매는데 리그 흥행과 재미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1+2는 할게. 근데 너네 승부에 연연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너네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데 4년제 사교육 하지 마. 공교육만 해. 너네 12시 넘어서까지 학원 하지 마. 이런 거를 강요하는 거야. 리그도.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 너네 이렇게 막 사교육 하지 말고 공교육 좀 강화해. 뭐 너네 12시까지 몸 상해가면서 학원 가지 마.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야. 여기는 이제 개축식 FFP 룰을 설명하는 얘기라면 이 전제를 이제 빼줘야 된다는 거지. 너네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데 전제를 빼고 이렇게 보면 좋잖아. 약간 그 성적 안 나왔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강등당했을 때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그거네요. 네. 이거지. 그러니까 야 성적 안 나오면 니네 강등 당할 확률 높고 지자체 예산 줄어들 거 아는데 재정 자립도 확보해. 선수단 연봉에 투자하지 마. 뉴스에 투자해. 그래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뭐 학원 시간을 줄이려면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라고 하는 거지 이제. 아니, 근본적인 걸 좀 고쳐줘야 한다. 세동시대 명언처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연맹도 좋은 제도를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기반을 차려줘야 되는 거죠. 좀 많은 리그를 만들어줘야죠. 구단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이 사이드 바이 스텝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무작정 구단들한테 야 좋은 취지니까 너네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걸 누가 설득력 있게 들어주겠어. 물론 그쵸. K리그 구단들도 그래요 뭐 70%까지는 어떻게 맞춰볼게요 라고 하겠지만 결국에 올해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막아줘야 된다. 정상화의 첫걸음은 뗐다. 근데 어쨌든 리그도 40살에 첫 발걸음마를 뗐다. 그 상황을 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막 뭐 세금 리그니 시립 저도 그런 말을 썼지만 시립 도립 리그니 구단이니 이런 거 다 결국에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이미 이런 리그예요. 네. 이런 리그 구조가 바뀌어야 저런 말도 사라지는 거지. 사실 나는 야구 팬들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인터넷 불황자들이 세금 리그를 까는 거 나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시립 도립 구단도 맞는 말이야. 내가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게 얘네들은 시도민 구단이 아니야. 지자체에서 예산을 써서 어떤 시도민도 그 경기 그러니까 구단 운영에 관여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도민 구단이야. 맞잖아. 근데 이런 게 다 리그 구조가 좀 선행적으로 바뀌어야지 이런 말도 사라지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내가 지지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너무 선을 넘었던 구단들이 있고 그 구단들이 이게 악순환의 좀 굴레랄까? 리그 구조가 이러니까 수익 모델이 안 나죠. 수익 모델 포기할게. 수익 모델 포기하니까 리그 구조는 더 안 좋아져. 그럼 정상적인 운영 시도하는 구단들 피봐. 그 최근 이적 시장 보면 선수가 안 돌아. 그러니까 이런 이 결론 부분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거 세금 리그고 시립 도립 구단 맞다. 이런 좀 상황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FFP 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그 구조가 정상화되는 거에서 지지할게. 근데 리그도 구단들이 정말 그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 2년 내려갔다 오더라도 내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1+1이라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당장 있는 구단들이 더 힘이 드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개선을 해줘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1+2나 로스터 제도가 없이 아니면은 좀 허울뿐인 U22 제도를 운영하면서 FFP 룰은 지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그거는 반대. FFP 룰 도입 자체는 찬성하나 연맹도 그거에 좀 발맞춰서는 같이 해줘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구단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졸라매면 꼼수를 더 만들걸요 구단은. 예를 들면 보조금 수입을 더 늘린다든가. 그래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 금지하면은 암시장 암거래 과외시장만 늘어나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티켓 수익 같은 거를 이제 그 가라로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익 뭐 냈다 그럴 할 수 수도 있는 있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유벤투스가 했던 부시케 같은 거잖아. 네, 맞죠. 이적 그거예요. 장부 조작하고. 이거를 나 재무제표상으로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응. 모기업이든 지자체든 간에 그 매출의 그 잡히는 비율을 어느 정도 상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이제 솔직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부로 장난치는 거는 일도 아니지만 나는 그 다음 단계는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네 세금 없이도 살 수 있는 구단이 되라고 하면은 못하지. 불가능하지. 근데 그건 못하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너네는 이제 세금 없이도 살아날 수 있는 팀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너네 이제 세금 너네 팀 운영비에서 이만큼 이상 쓰지 마라고 해도 괜찮다. 우린 돈이 자취하면서 있다. 스팸 구워 먹고 네. 볶음밥 해 먹으면서 에어프라이 구워 가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고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예.